자, CBS 사랑방 계속해서 내일을 생각하는 아빠들의 수다방, 아빠다방 함께 하시죠. 다섯 아이 아빠, 오빠, 문혜룡 목사님, 아들 셋, 딸 셋, 육아대디 최병준 집사님까지 두 분 반갑습니다. 자리하셨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주제를 공개하겠습니다. 대화의 기술이란 주제로 얘기를 좀 나눠볼 텐데요. 두 분은 자녀들과 대화를 많이 하시는 편인가요? 네. 어떠신가요? 무릎 꿇으세요 먼저. 저는 뭐 나 알고 있으니까 무릎 좀 꿇고 그래 시작을 해야지. 나 알고 있거든. 네, 대화를 많이 못 하고 있습니다. 그냥 뭐 했나. 전형적인 경상도 아빠인데요. 네네네. 학교 스님처럼. 그 뭐 약은 먹었나. 예를 들면 양치질 했나. 뭐 그런 어떤 점검의 대화. 잠시만요. 이거 보통 방 치웠나. 뭐 이런. 잠시만요. 이 대화는 보통 엄마와 자녀들 간의 네. 대화 아닌가요? 아, 근데 저는 이제 제가 지금 주부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네. 제가 그런. 그 엄마 역할을 지금 집사님 하시는 거죠? 그쵸. 우리 아내는 지금 좀 공부만 하고 있거든요. 집에 잘 안 들어와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지금 대화 내용이 네. 그쪽 주제이기 때문에 네. 대화를 많이 안 나누시는 것 같군요. 네. 예, 아이들이 싫어할 텐데요. 대화를 많이 안 해서. 아니, 그런 대화를 네. 해서. 네. 방을 치웠느냐, 뭐 약은 먹었느냐, 네. 점검의 대화는 아이들이 싫어하지 않나요? 그래도 이제 점검을 안 하면 집에 안 돌아가니까. 그건 뭐 필수죠. 이제 네. 이거는 뭐 어쩔 수 없어서 하는 거고 음. 추가로 대화를 뭐 하면 좋죠. 네. 점검은 해야죠. 꼭 해야 네. 되는데 지금 주부 역할을 하고 계시니까 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대화할 시간을 가지고 싶어도 네. 가질 여유가 별로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그렇죠. 들고요. 자, 그렇다면 목사님 대화를 많이 하시는 편인가요? 저도 아이들하고 있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다른 가정의 아버지에 비하면 좀 많이 있는 편인데 결국은 이제 아버지의 입장이다 보니까 아이들은 좀 싫어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첫째 딸에게 제일 미안하고 또 미안해서 그 아이에게 뭔가 좀 다르게 달라진 아빠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만 또 그런 상황과 그런 시기를 좀 놓친 게 좀 많이 아쉽고 그래 다행인 것은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가 저를 좋아하는데 그 아이들이 내를 왜 좋아할까라는 생각을 가만히 오늘 요 주제를 듣고 오면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또 이 방에 끌려와서 좀 마음이 아프긴 하지만 좀 긍정적으로 먼저 생각해 봅니다. 좋은 거는 뭐냐면 내가 그 아이들과 좀 장난을 많이 쳐주고 좀 놀아주기 때문에 그나마 아이들이 좀 괜찮은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잔소리와 화살을 첫째가 너무 많이 맞아 놓으니까 첫째가 너무 많이 맞아 놓으니까 둘째, 셋째, 넷째는 그냥 알아서 기고 알아서 아빠랑 그래서 좀 또 나도 좀 편하게 그 아이들하고 막 장난을 치고 하니까 그나마 좀 대화가 돼지고 좀 서로 맞아지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확실한 거는 저는 죄인입니다. 아이들이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로 가면서 눈치 짬밥이라는 게 장착이 됐네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렇죠. 이 타이밍에 내가 살짝 빠지고 네. 이것들이 이제 아이들이 눈치껏 행동을 한다는 거죠. 음. 그런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아이가 어렸을 때는 크게 소통의 문제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았나요? 큰 문제는 없었는데 예, 어렸을 때. 그쵸. 어린 아이였을 때는 눈높이를 맞추기도 쉬웠고 그런 그래서? 것보다는 네. 이런 게 좀 있었어요. 아이들이 기거나 찢거나 물을 흘리거나 이럴 때 엄마 너 왜 흘렸어? 이건 뭐야? 사실은 이것도 대화의 기술 소통에 있어서 일단 그 아이들에게 상처를 준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물론 뭐 그 부분은 제가 악역을 담당한 부분이 아니고 아내가 했던 부분이기도 한데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내와 하고의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깊이 상담하고 좀 재밌게 또 아기자기하게 아이들과 함께 맞춰가는 그런 시간이 많았으면 훨씬 더 크면서 더 좋았을 건데 오히려 그때는 또 그때 몰랐기 때문에 실수를 저지르고 그게 악순환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돼요. 그래도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소통이 크게 어렵지 않았다라고 본다면 아이들이 이제 머리가 점점 굵어지고 자라면서는 이 소통의 부분에 있어서 점점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소통이 되다가 갑자기 안 되는 게 아니라 그 어린아이 때는 소통이 안 돼도
거기에 대해서 아이가 부모한테 이제 반항을 하거나 네. 그렇게 자기 의사 표현하는 거. 의사 표현을 잘 못하죠. 그냥 이제 웬만하면 부모님께 맞춰드리고 자기가 잘못한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이제 자기들의 생각이 좀 커지고 사춘기 접어들고 하면 점점 이제 부모가 문제가 다 부모가 나를 화나게 한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반항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부모 입장에서는 그때서 이게 왜 이럴까 문제를 해결하려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어려움도 있고 문제점도 소통에 생기고. 문제가 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지 네. 정확하게 찍은 것 같아요. 그것이 과연 이제 어렸을 때는 괜찮고 자랐을 때 자랐을 어렵고, 때 이건 아니다. 어렵고 저는 이건 아니다고 보거든요. 일리가 있는 말씀인 것 같아요. 어렸을 때는 아이들이 어렸기 때문에 네. 자기의 생각을 강하게 주장하기보다는 네. 그냥 그러려니 엄마 아빠 얘기가 다 맞구나 네, 수긍을 네, 했다면 따라오죠. 자라면서는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네. 자기 생각이 생기는 거죠. 한 네. 4학년, 5학년 네. 때부터 서서히. 그 이제 저희 아들이 둘째가 지금 좀 그 한창 그 사춘기일 때 교회 다니는 걸 엄청 힘들어했어요. 나 교회 이제 안 다닐 거라고 선포를 하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저한테 한 말이 아버지 저는 이스라엘이 우리나라인 줄 알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우리나라의 역사인 줄 알았다. 나는 어릴 때 뭐 성경만 많이 읽고 막 이렇게 하다가 학교를 가가지고 애들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 우리나라가 이스라엘이 아니더라.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요? 너무 심오해가지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뭐 교회에서 뭐 나름 자기가 받았던 상처나 뭐 억울한 것들 나는 왜 어렸는데 그렇게 어린 나이에 예배를 강요받았고 어른 예배까지 나를 참석하게 만들었느냐. 그거 보니까 이제 자기 입장에서는 이제 어렸을 때 억지로 그 예배 참석한 게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저는 이제 제 입장에서는 아이에게 신앙 교육을 시키고 싶어서 어른 예배도 참석하고 수요 예배도 같이 참석하고 좀 막 애가 장난치고 돌아다니려 하면은 제재도 하고 그렇지. 이제 근데 이런 과정이 그 사실 발달 단계에서 그 아이한테는 사실은 힘든 그래. 일이잖아요. 근데 그때는 반항을 못 하죠. 네. 그러다가 이제 머리가 크고 이제 커지면 우리 아버지가 너무했다. 다른 집에서는 이렇게 안 하는데 왜 우리 아버지만 유별나게 예수를 믿어서 이렇게 나를 불행하게 만들었을까? 이렇게 이제 화가 나기 시작하는 거죠. 지금 돌아보면 제가 하나님한테 어떤 제 믿음의 표현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나는 내 자녀에게 하나님한테 예배드리는 걸 가장 우선으로 생각하는 그것을 가르치고 싶다. 맞아. 그냥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내 마음이죠. 근데 애가 느끼는 건 그게 너무 싫었던 거예요. 너무 힘들고. 정확한 표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방법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내가 그런 마음이었을지라도 방법적인 측면에서 요즘은 좀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애가 하나님을 더 기뻐할 수 있는가. 공부도 보면은 부모가 뭐 학력에 너무 이렇게 중요하다 생각해서 이제 어린 시기에 막 학력을 강조를 하다 보면은 애가 고등학교 가가지고 그냥 아예 학업을 놓는다든지 이런 그렇지. 경우가 종종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신앙도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저 인정되어집니다. 네. 네, 그럴 것 그래서 같아요. 좀 지혜롭게. 네. 우선 일단 제가 두 번째 드렸던 질문을 정리를 해보면 어렸을 때 소통에 문제가 없었다. 아이들이 자라면서 이제 소통하기가 힘들어지는 그것보다는 어렸을 때부터 문제는 있었을 것이다. 네네. 그렇지만 그게 아이들이 어렸기 때문에 자아가 형성되기 전이어서 몰랐을 부모님 뿐이다. 말씀에 그대로 따르고 그랬던 거고 지금 이제 자기들의 생각들이 이제 생겼기 때문에 대화하기가 더 어려워지지 않았을까라고 얘기를 해주셨고요.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은 사실 저는 엄마기 때문에 이 질문은 아이들이 대부분의 가정에서 엄마와 대화를 더 많이 하잖아요. 요즘은 아빠와 대화가 더 많다. 더 대화를 많이 한다는 가정도 있지만 네네. 대부분은 엄마하고만 대화를 하기 때문에 아빠들이 외롭다. 소외감을 느낀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으시더라고요. 목사님은
그래도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는 소통이 잘 된다 하셨기 때문에 이런 마음은 크게 느끼진 않으실 것 같은데. 예, 저는 그렇죠. 예. 저는 뭐 늘 교회와 가정에만 있으니까 아이들 만날 시간도 많죠. 그러나 일반 우리 아빠들은 다 직장 다니고 밤늦게 들어오시거나 주중에 좀 쉬는 그 정도 시간에 아이들과 어울리지만 또 그 아이들은 그 시간에 공부하거나 자거나 아니면 외출하는 시간이거든요. 네. 그분들은 충분히 소외감을 느끼고 아빠가 뭐 화를 내거나 잔소리를 막 하게 되면 결국 이제 거실에서 혼자 있는 아빠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충분히 그렇겠죠. 네. 소외감, 음. 뭐 그런 외로움 느끼실 것도 같거든요. 저는 또 이런 저 같은 경우는 좀 반대예요. 예. 그리고 이렇게 이런 케이스도 있지만 오히려 엄마가 요즘은 전 악역을 아이들에게 감당하고 있는 네. 경우를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집에 들어와서 그냥 아이들하고 즐겁게만 음. 사는 거죠. 네. 근데 엄마는 이 아이들의 습관도 잡아야 되고 그런 아까 뭐 제가 시작하기 전에 말씀드린 숙제나 이런 네, 점검 네네. 점검 있죠. 예. 이런 것도 다 해야 되고 잔소리도 엄마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엄마를 오히려 싫어하고 아빠를 좋아하는 거예요. 아빠는 좋은 것만 해주니까 아 용돈 용돈 주고 집에 저녁에 와가지고 뭐 좋은 소리만 해주고 이쁘다고만 해주고 저는 이제 제가 요즘에 주부 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아내가 그 상담 공부를 한다고. 네. 그래서 대학원에. 제가 저는 반대예요. 제가 그걸 겪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제가 막내딸을 막 혼을 내면 막내딸이 막 울면서 엄마한테 가죠. 엄마 나는 엄마한테 갈 거야 막 이래요. 이게 지금 제가 너무 공감이 돼서 실컷 밥 그렇지. 해주고 챙겨주고 네. 다 해줬는데 결국은 네. 엄마 찾아간단 말이죠. 네. 아이들이요. 진짜 자기를 위해서 헌신하는 부모가 누군지를 잘 몰라요. 이 혼을 내는 게 싫은 것만 자기들은 느끼지 누가 나를 위해서 하루 동안 더 헌신하고 있는가 이걸 아이들이 잘 몰라요. 그 요즘 아빠들 그리고 엄마들도 마찬가지고요. 다들 친구 같은 아빠 엄마 꿈꾸잖아요. 맞죠. 예. 근데 하지만 이게 제일 안 쉬운 일 되죠. 아니거든요. 음. 자녀들과의 대화, 소통에 정말 많은 연습과 노력이 필요. 솔직히 시간 한것 흐르면 같아요. 흐를수록 제일 고통받는 게 부모예요. 예, 아이들은 떠나거든요. 어. 결국에 빈둥지 시기가 오면서 네. 더 외롭고 더 쓸쓸해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음. 어떻게 자녀와 친밀도를 높이고 친구 관계로 남아있을 수 있느냐 그 키는 그 엄마 아빠 본인에게 있어요. 예, 확실히 저 있어요. 이제 예. 끝으로 어떤 노하우 이런 것들을 좀 전해주실까요? 이렇게 질문 드리려고 했는데 키를 부모님이 쥐고 있다. 음흠.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집사님. 네. 저도 끊임없는 노력과 연습은 필요하거든요. 저도 어쨌든 어른이니까 음. 그 어른이 그 키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음. 저는 좀 재작년에 감정 코칭을 좀 공부를 했어요. 네. 그게 한 4개월 정도 이제 감정 코칭 2급 과정을 제가 그 주부들하고 같이 들었는데 그때 이제 좀 교육을 받고 하면서 이제 그때도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부모가 부모만이 그 아이의 어떤 열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부모만 그 아이에게 열어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 아이가 사랑받고 싶은 욕구와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부모를 통해서 부모만이 채워줄 수 있는 그 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참 좀 공감이 됐고 그게 좀 느껴지니까 네. 부모 자리가 참 귀한 자리구나. 네. 막중하고 네. 한 사람에게 있어서는 정말 큰 자리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네. 그리고 부모들이 그 키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못하는 이유가 크게 저는 두 가지로 봐요. 한 가지는 선행적인 교육, 부모가 뭔지, 부모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첫째 아이를 놓고 대화하는 기술을 좀 어떤 루트를 통해서 배운다든지 어쨌든 교육을 못 받은 게 한 가지.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 부모도 자라오면서 그 위에 부모로부터 받은 교육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내재되어 있는 또는 무의식 속에 있는 어떤 상처나 아픔이나 관행 습관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시대에 맞게끔 좀 인지하고 바꾸는 게 좀 필요하고요. 한 가지가 더 있다면 저는 나이를 먹고 계시는 조부모님들이 지금 조부모님들은 건강하시고 학벌들도 다 대학교 또는 대학원 나오신 분들도 많거든요. 자기 인생 살고 계실 건데 죄송하지만 자녀들을 위해서 좀 부모로서의 자리까지 좀 내려가서 함께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됐으면 좋겠는데 아마 그런 어떤 가족 구조화나 관계가 안 돼 있으면 좀 쉽지는 않을 거예요. 오히려 어쨌든 그런 세 가지까지가 우리가 조금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본다면 대화의 기술 우리 한국 교회 가정에 좀 훨씬 더 좀 숙련되고 원숙한 뭐 어떤 그런 대화의 기술을 우리가 좀 설정할 수 있지 않겠느냐 저는 그래 봅니다. 네. 근데 같은 말이라도 네네.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렇죠. 받아들이는 사람의 반응이 달라지잖아요. 네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아이가 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이게 음. 잘 수긍이 되고 받아들여지는 음. 그렇게 됐을 때는 서로 주고받는 대화가 음흠. 이어지지만 아이에게 뭔가를 얘기했을 때 튕겨 나오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네. 벽이 돼 있어요. 예, 그 튕겨 나올 때 이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을 또 시도를 해봐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한 맞아요. 가지 방법으로 계속 그 안 아이에게 됩니다. 강요했을 네네네네. 때 아이가 돌아오는 반응이 더 받아들이질 못한다면은 벽이지. 점점 부모와 자녀 사이에 거리가 멀어지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대화의 기술 정말 어떻게 대화하느냐가 참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네. 오늘 대화의 기술이란 주제로 이 얘기를 나눴는데 할 얘기가 참 많아요. 무거운 질문이었어요. 할 얘기가 참 많지만 예, 여기까지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더 좋은 아빠, 더 좋은 부모 고민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함께 길을 찾아가야겠지요. 오늘도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아빠다방 문혜령 목사님, 최병준 집사님 두 분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